안녕하세요. 빌딩 멘토 더 빌딩 강남 부동산의 최혁입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를 하다 보면 빛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빛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빛이 없이 부자가 된 사람들은 위험을 극도로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행에 대해 좋지 않은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은행을 곁에 두려 하지 않습니다. 빚으로 부자를 된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많은 자금을 자신의 돈이 아닌 다른 대안을 찾는 데 열중합니다. 대부분 자산 없이 성공한 사람들을 더 대단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공한 케이스의 사업을 모방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최대의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위험을 감당하는 것이 불안해 보이지만 분명 성공했을 때 보상은 훨씬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사업은 그냥 놀이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업을 위해서는 빚은 당연한 것이고 문제 해결 방식으로 승부를 보는 것입니다. 시행하는 사람들은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전주를 만나거나 투자자를 만나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의 사업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의 사업을 위해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는 사람만이 성공 가능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아파트가 전재산이라고 말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올라주는 아파트 가격에 감사할 뿐입니다. 결국은 자산은 많을지 몰라도 활용할 자금이 없어서 삶의 질은 극도로 나빠지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돈을 활용한다는 것이 가장 위험한 행동이라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가장 위험한 행위가 될지도 모릅니다. 언제까지 아파트 가격이 올라줄 것인가? 아파트 가격이 오르든지 내리든지 상관할 것이 아니라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 결국은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안전이라고 말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안전이 미래의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투자는 위험을 감당하면서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그동안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빚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시간이 오지 않을까요? 반드시 올 것입니다. 자신의 아파트를 전세로 주고 그 돈을 활용하여 건물주가 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그들은 빚을 후회할까요?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면 다음에 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 준비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배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다면 결코 부자가 되는 길은 멀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빚으로 돈 버는 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출로 돈 벌기는 좋은 빚과 나쁜 빚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좋은 빚은 자산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 빚으로 이자를 감당하고도 자신에게 얼마 정도의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빚은 좋은 빚이라고 했고 반대로 빚을 내서 상환하는 목적으로 현금 흐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빚을 나쁜 빚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본인 명의의 집에 자신이 살고 있다면 그건 나쁜 빚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대출과 상관없이 세금, 감가상각비, 수리비, 유지비, 보험료 등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가격이 올라주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언제까지 오른다는 장담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빚을 졌든 안 졌든 상관없이 물론 가격이 지속적으로 지출보다 올라준다는 확신이 있다면 빚이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몇 년간 지속적인 상승장을 경험한 투자자라면 집이 자산이라는 생각이 절실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하락장에서는 다른 투자 대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그것이 자신을 성장시키고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부채의 정의는 당신의 주머니에 돈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산은 당신의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임대부동산에 있다면 그건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줍니다. 만약 내가 그 집에서 살면 그것은 부채입니다. 왜냐하면 대출받아 집을 산 게 아니더라도 세금, 감가상각비 등 유지비를 내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요사키는 25살 때 부동산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방 하나 있는 작은 아파트를 샀다고 합니다. 그 집은 그의 주머니에 매달 25달러씩 줬습니다. 그게 시작이었고 우리는 그것을 좋은 빚이라 합니다. 빚을 갚고 난 후에도 주머니에 25달러를 주니까 결과적으로 그는 이 작은 집으로 돈을 벌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의 아내와 그는 6,500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달 6,500개의 집이 그의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고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살 집이 생겼기에 그를 좋아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게 빚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금 100%가 빚에서 나온 것입니다. 즉 이건 좋은 빚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빚인지 아닌지는 두 단어로 표현 가능합니다. 현금 흐름, 항상 자산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일단 거래를 성사시키고 매년 자산에 더욱더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대출로 돈을 빌려서 자산에 넣으면 소득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그 빚은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요사키는 부동산 수업을 그만둔 적이 없다고 합니다. 당신이 그냥 집 한 채를 사면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그건 그저 빚으로만 남게 됩니다. 만약 세입자가 집을 떠난다면 자산은 빠르게 빚이 되고 현금 흐름이 없어집니다. 돈이 내 주머니에 나가는 것입니다. 부동산이든 자동차이든 학자금 대출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현금 흐름입니다. 그래서 좋은 빚은 자산을 위해 빌린 빚이고 자산은 내 주머니에 돈을 가져다 줍니다. 만약 차가 있다면 차를 담보로 돈을 빌리고 택시 운전사 같은 사람이 저한테 차를 빌려서 제 주머니에 돈이 들어온다면 그건 자산인 것입니다. 그와 그의 아내는 보트 한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트는 돈을 잃어가지만 그의 보트는 돈을 벌어다 줍니다. 왜냐하면 그건 전세용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항상 보트를 빌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보트인지 차인지 집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두 단어 현금 흐름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집이든 차든 학자금 대출이든 상관없이 현금 흐름이 어디서 나오는지가 관건입니다. 현금이 당신의 소득, 즉 당신의 주머니에 들어간다면 그건 자산이고 좋은 빚입니다. 빚을 겁내지 말라고 합니다. 빚을 사용하는 법을 안다면 신용카드로 어디에 돈을 쓰느냐에 따라 좋은 빚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자산과 같은 소득 창출에 쓴다면 그건 좋은 빚이 됩니다. 하지만 가지고 싶은 기본 욕구에 충실하여 돈을 소비하게 된다면 그것은 나쁜 빚이 됩니다. 좋은 빚은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나쁜 빚은 내 주머니에 돈을 뺏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투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자산을 중요시하며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자산을 사는데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물론 자신과 맞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위험 없이 성공한 경우는 없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한 번은 감당해야 될 위험이라면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승부를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자들이 좋아할 현금 흐름을 가져다 줄 소형 건물을 담당자를 통해 소개받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설이 실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삼정동 꼬마빌딩입니다. 본 건물은 삼전역과 석촌고분역 9호선의 도보 10분 내외 거리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용이하고 코너에 위치하여 가시성이 우수한 건물입니다. 9호선이 개통하면서 주변 시세가 급등하고 있으며 양질의 일자리가 모여있는 마곡, 여의도, 강남까지 한 번에 연결되어 서울의 주요 지역들을 연결하고 있어 황금 라인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9호선 개통 효과로 가장 큰 수혜를 본 지역 중 하나는 송파구로 9호선 개통 이후 빌딩 거래 사례들이 상당수 늘어나고 있으며
노후화된 건물들이 리모델링 혹은 신축되어 인프라가 매우 좋아지며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과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며 직장인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입지 중 한 곳으로 손꼽히는 지역입니다. 향후 삼성동 일대 GBC와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 마이스 대형개발 호재로 인해 삼전동은 개발 사업에 반사이익을 얻어 꾸준한 지가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잠실 스포츠 마이스 복합공간 조성 사업은 잠실운동장 일대 약 35만 제곱미터 규모의 약 3조를 투자해 코엑스 3배 크기의 거대한 규모로 컨벤션 시설을 조성하는 초대형 민간 개발 사업입니다. 2021년 한화그룹의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선정되면서 올 하반기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으로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잠실운동장 마이스 개발 사업은 앞으로 GBC, GTX-A, GTX-B 노선, 위례신사선 및 영동대로 복합사업 개발과 탄천 수변공간 조성, 송파 KT 부지 개발, 롯데월드타워, 속초노스 등과 큰 시너지를 내며 서울을 대표하는 업무 및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매우 기대가 됩니다. 본 건물 개요에 대해 알아보면 대지 65.9평, 연면적 194.6평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물 역사가 오래되어 건물 가치는 미미하며 향후 리모델링을 통해 가치 상승 기대할 수 있는 매력적인 건물입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법정 용적률보다 28% 초과한 건물입니다. 주차는 4대 이상 가능하며 내외관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경쟁력 있는 건물입니다. 현재 매매가는 46억 2천만 원이며 평당 약 7천만 원입니다. 주변 시세와 비교해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진행 중인 건물입니다. 여전히 빌딩 투자 고민되시나요? 성공 투자를 희망하시나요?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건물주가 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여러분의 확실한 성공의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강남 서초 빌딩 매매 중개 전문 부동산 더 빌딩 강남은 선릉역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빌딩 매매 컨설팅 접수 및 예약 방문을 환영합니다. 또한 방문 상담 시 광고에 없는 숨은 매물들을 소개받으실 수 있으니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